가만히 있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들려오는 세상. 우리는 소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정보력이 경쟁력인 현대사회에서 과연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로그인이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정보 격차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차 해소 희망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송미령 위원님. 네. 송미령이라는 분은 저는 처음이에요. 아, 네. 제 주변에 일단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아하, 진미령님. 아, 네. 그리고 또 연기자 중에 조미령님. 아, 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 것 같아요. 왜요? 고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진부령 넘고 대관령 넘고 송미령까지.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진짜 어딜 가나 디지털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뭐 필수품인 세상이고, 식당 가도 키오스크. 저도 키오스크에서 한 번씩 에러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초기에는 저도 헤맸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고 뭐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 촬영해서 이제 콘텐츠까지 만들 정도니까 그 정도예요? 50대 치고는 괜찮은데 근데 앱을 너무 많이 깔아놔가지고 앱을 못 찾아가지고 30분 동안 헤맨 적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운은 받아져 있대요. 어디 있지? 그래서 결국 못 찾고. 네. 저는 국장님에 비하면 낙제점이에요. 네. 컴퓨터 끄고 키는 정도, 문서 작업하는 정도만 하는데 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이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네, 네. 자, 어쩌면 저희 프로그램 로그인 역시 비대면 토크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에게 주제와 관련된 패스워드의 단서를 제공해 주실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디지털 능력이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이 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때요? 윤 국장님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내 손 안에 그 컴퓨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날씨가 궁금할 때, 뉴스가 궁금할 때, 맛집이 궁금할 때 다 검색 가능하고 심지어 이걸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죠. 음악도 듣죠. 그리고 회사 업무까지 볼 수 있어요. 결제 딱 집에서 맞아요. 이동 중에도 이걸 딱 누르면 결제되고. 네. 네. 또 부정적인 면은 가족의 해체로 네. 가족들이 식구들이 각자 이거 따로따로. 과거에는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또는 안방에 모여서 TV 보던 시절 이 시절이 이제 끝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에도 나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수치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우리 국장님 자주 사용하신다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도시 같으면 우리 93%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 농촌에 가면 농어민들만 보면 85%. 컴퓨터 같은 경우에 도시는 75.3% 보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촌 지역에는 55.9%만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에 의하면 그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 계층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고령의 농어민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이 지수에 있어서 낮은 그런 측면을 보입니다. 네,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라는 걸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건 쉽게 알려줄 분이 또 계십니다. 친절한 난영 씨. 네, 영철 씨 궁금증 제가 접수했습니다. 자,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란요. 일반 국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각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측정해서 비교한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다소 복잡한 계산법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유무선 정보기기를 갖고 있는지와 그걸 얼마나 잘 다룰 줄 아는지, 그리고 실제 그걸 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치로 나타낸 거죠.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는 어느 정도나 벌어져 있는 건가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계층별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자료를 살펴볼게요.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가 100일 때 농어민의 수치는 63.6으로 평균의 약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렴풋하게 도시 농촌, 도농 간 정보 격차가 크다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평균에 비해서 6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낮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촌에 가면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자, 오늘도 전국 각지 LG 헬로비전 기자단이 수치보다 더더욱 와닿게 만들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겠죠. 자, 기대를 안고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쭉쭉쭉 보이나요? 스타 농사꾼, 귀농재벌도 보이고. 돈 되는 AI. 아, 저기서 딱 눈에 띄는 거 하나. 가수 김광석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딱 띄네요. 어떤 거예요? 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아니요, 또 하루 멀어져 가다가까지만 하셨어도 됐었어요. 자, 그렇다면 김광석 노래 가사로 우리 로저 국장님 마음을 사로잡은 기자 누굴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명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명 기자님도 진짜 국장님 얼굴 보고 뽑아요? 아, 우리 저기 그래서 언론인을 뽑아야 되는데 연론인을 뽑은 것 같아요. 연예인 언론인. 네. 그리고 영광입니다. 정명기님은 남원의 이몽룡이에요. 네. 그 탐관 우리들을 잡으려고 비판 기사를 많이 쓰는 기사라서 남원의 이몽룡. 좀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웃으면 너무 탐관오리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원체 띄워주셔서 진중하게 있는 게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은 이몽룡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똑같은 스마트폰을 써도 똑같은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스마트폰이면 사실 그냥 스마트폰이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건 이거 무슨 소리죠? 네, 바로 스마트폰의 생명이죠.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이동통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LTE보다 빠른 5G 보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사들의 기지국 확충과 같은 이 투자가 사실상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신 서비스 격차는 작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도시와 농촌의 통신 비용이 다른 것도 또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돈 내고 더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다니요. 농촌에 가면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가입자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망을 까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가입자 몇 명 되지 않는 곳까지 깔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도농 간의 정보 격차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네네. 정 기자님, 직접 옆에서 지켜본 농어촌 지역의 정보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우선 전북 지역 농가 인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국민 전체의 11%가 조금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65살 이상 농업인이 45%가 넘을 정도로 불용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령의 주민들은 웹사이트와 같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당연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자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 도내 시군마다 정보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전북 도내에 27개 정보화 마을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농어촌이나 산골마을과 같은 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주고 전자상거래나 정보 콘텐츠도 구축해서 정보 격차 해소, 또 소득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러한 교육이나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예, 농촌의 정보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우리 남원의 이몽룡.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헤어스타일이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 예.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원래 헤어스타일이 그래요? 예, 앞으로 좀 헤어스타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멋있다는 얘기하는데 이제 잠깐 들으셨죠? 얘기 어떻게 와드리 됐죠? 네. 네, 저도 미용실을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도농 간 정보 격차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봤죠. 자, 우리 전국 기자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 지원 필요해요. 그렇죠. 서러워서 농촌 살겠네요. 농어촌도 인터넷 강국으로 키오스크 어려워요. 야, 젊은 사람인데 키오스크 어렵다는 우리 저 취재진. 공감해요. 저도요. 키오스크 너무 어려워요. 네. 자, 농촌의 이러한 정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면 정보 소외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윤 국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정보 격차라는 게 정보 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선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듯이 의료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격차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농촌 뭐 외딴 곳에서 사는 사람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그것이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은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진다고요? 연구원님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이에요. 그 2인 이상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6,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같은 기간에 농가의 소득은 4,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있었던 때로 가면요. 도시 근로자 가구나 농가 소득이나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사실 원래 그 농사라는 게 아무래도 작물을 수확하는 철이 정해져 있고 해마다 작황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단적인 예로 스마트 농업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I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모든 걸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뭐 온도, 습도 다 제어하고 문도 열어서 통풍도 할 수 있고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볼일 보다가 이거 하나 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들이는 품에 비해서 농작물은 훨씬 그 작황이 좋게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할 줄 아는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런 걸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농업은 크게 차이가 있겠죠. 아, 진짜 어느 쪽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농 간의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빨리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나타난 분이 계시는데 잠깐만요. 이지성 기자 아닙니까 혹시? 아니, 지선이 웬일인 거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일이요? 뭐 아니 이제 연기까지 하는 거요? 놀라는 연기까지. 이렇게. 자, 로그인이 나은 아직은 아니고 나아가고 있는 스타죠. 우리 이지성 기자님 대구인데. 네, 영철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콘서트. 제가 바로 복동 꿈나무였지 않겠습니까? 저도 흥미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맙다고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더 매회 진짜 더 니즈 갱신하는 것 같아요. 방송 나오고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요? 저 친오빠는 외면하고 있고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수성구 친구가 대구 교육열에 대해서 좀 격하게 공감하면서 저를 교육시킨 보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어필을 또 했어요? 할 말 있어요? 왜? 조금 전에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이 낮다고 하셨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연봉을 자랑하는 곳도 있어서 소개해볼까 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소리가 나는 곳 어떤 곳이에요? 바로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1억 원대인 농가가 1,500호라는데요. 올해 목표가 무려 2,000호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박 터진 농가가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귀농인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용기계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청도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농기계를 빌려주고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비농인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무려 100억 원이나 조성했답니다. 와, 아무래도 농촌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살러 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도 2020년도에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4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귀농귀촌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우리 동네 와서 살아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꼭 가서 살 필요 없이요. 사는 곳은 대구에서 사는데 청도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로컬의 어떤 문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시에 편리성하고 농촌 다음에 이 문화 이걸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5도 2촌이라든가 4도 3촌 이런 식으로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촌에서 거꾸로 4도 3촌이면 4일은 도시에서 네. 3일은 촌에서 그거 제가 바꿀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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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20년 전에 네. 귀촌을 했죠. 근데 이중 생활을 했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저 아까 뭐 왔다 갔다 사도 삼촌. 사도 삼촌. 네, 그런 식으로. 청도 우리 무슨 뭐 이지선 기자가 청도 홍보대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청도도 가서 청도 원래 소싸움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소싸움도 보고 관련해서 좀 모두 배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식용곤충 요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배우면서 즐기면서 농촌 생활들도 즐기고 뭐 도시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네. 삶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또 꿈을 꾸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 이정 기자님은 어때요? 지금 청도의 억도 연봉 농가 소개를 해줬는데 본인은 나중에 뭐 농사 지을 생각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억대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억대보다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농가도 좋지만 윤경민 국장님께 신뢰가 안 된다면 힘을 못 쓰는 그날까지 저희 LG 식구로 끝까지 남아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입사를 했는데, 그죠?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선 기자님. 네, 여러분 맘속에 로그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주 코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네. 이지선 기자님. 네. 아, 얘기했죠. 내가 뽑았다고. 그렇죠. 정말 잘 뽑으셨습니다. 네. 기자들이 진짜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네. 저널 테이너. 저널 테이너. 저널리스트 앤드 엔터테이너. 새로운 용어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연결해 볼까요? 자, 쭉쭉 뜨고 있죠. 억대 농가 전국 1위. 유치한 청년. 유치한 청년이 막 흔들고 있어요. 유치한 청년이요? 무슨 뜻일까요? 청년이 유치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자,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호남미디어국 박신혜, 황신혜 아니고 김신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저번에 나도 왜 고용가면 청년이라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유치한 청년, 혹시 나보라고 쓴 거예요, 지금 혹시? 전남 고흥의 이야기는 맞는데 네. 이번에는 고흥이 청년을 유치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오, 지방 도시들 특히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서 걱정인데 고흥은 네. 청년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다고요? 어떻게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덕을 좀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축구장 46개를 합친 넓이에다가 여기에 스마트팜 취업이나 창업하는 시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 단지까지 이런 것들이 집합되어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 교육생들을 선발해서 교육과 실습을 무려 1년 8개월 동안 진행을 해요. 아니, 지금 딱 듣고 있는데도 뭔가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사람들 네. 반응은 어때요? 제가 만났던 교육생들 중에서는 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농업대학교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창농을 꿈꾸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약초 같은 걸 석사학위를 받고 이런 특용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창농을 꿈꾸고 이번 교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실전에서 직접 그런 작물들을 키워보면서 좀 변수들도 마주해보고 그 변수가 마주했을 때 바로 옆에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바로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이런 쿠션 역할을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만족감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정보력이 생명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농촌에서도 이러한 신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정보기술이 가장 필요한 산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하늘만 보고 농사 짓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기술이 접목이 되면 그 뭐 빛과 온도와 뭐 바람과 이런 물과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또 특히 소비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도 하고 의료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원격 의료, 원격 에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보 기술이 바탕이 되면 농촌의 생활도 상당히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또 고흥처럼 청년들이 다시 찾아가고 있는 또 농촌 마을 같은 데 요즘에 있나요? 좀 핫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서천군 한산면이 있는데요. 한산면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한산도죠? 한산? 한산도. 거기 모시? 모시, 그다음에 소곡주. 한산면이라는 데가요. 인구가 2,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면이에요. 그나마도 1년에 100명씩 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지역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외식을 전공했는데 이 소곡주 만드는 지게미를 가지고 그 돈가스를 자기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왜 비어 요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비어? 맥주 마시면서 요가하는 프로그램.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이걸 응용을 해서 소곡주 마시면서 요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마을 자체에 활력이 생겼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소곡주가 이제 1,500년 전통이 있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제 약간 사양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아이디어로 여기에 브랜딩을 하면서 온라인 홈술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SNS로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소곡주를 700병을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온라인 펀딩을 청년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 목표한 금액에서 869%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기술하고 청년들의 이 핫한 감각과 이 아이디어 이게 결합을 하면서 지역을 바꿔놓고 있는 거죠. 야, 신구가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 했네요. 네.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이 정보 기술 이것이 결합이 된 거죠. 자, 얘기만 딱 듣는데도 지역 발전이 큰 보탬이 된 것 같은데 김신혜 기자님, 그럼 다음에 로그인 할 때는 고흥의 탄탄대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흥이 아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공사가 중동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교육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경영형 시스템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이 실습을 그만두는 사례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형 실습을 했던 그 전에 선도농가, 지역에 있는 농가에 가서 경영형 실습을 하기도 하고 광주나 다른 지역에 본인의 지인이 있는 그런 농장에 가서 좀 일부 빌려서 좀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얘기 듣는 동안 막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깝네요. 기껏 맞습니다. 유치한 청년들 또 다시 또 도시로 가겠다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안 되죠. 모쪼록 잘 해결되고 더 많은 청년들 유치할 수 있게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신혜 아니죠. 황신혜 아니죠. 김신혜 기자님, 다음에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고흥군의 청년들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자, 명과 암에 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 어떻게 들었는지 자,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자, 스마트팜 굿굿.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우리 세대인데 이거 옛날에 회장님 코너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자, 6차 산업시대. 벌써 6차 산업시대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스마트팜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긴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윤 국장님 어떠세요? 생각? 일단 우리가 식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을 전부 다 수입했다가는 나중에는 이게 안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살려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외국의 사례하고 보면 우리의 이제 국토가 70%가 산이고 네. 평지가 참 부족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대평야, 그래서 가족 단위의 농업을 하는데 보통 경작지가 우리 농민들이 하는 거에 100배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론을 쓴다든지 인공지능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정밀 농업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렇게 하고 기존에 우리의 농사 짓는 그냥 육체 노동으로 하는 농사는 이제는 좀 벗어나서 스마트 농업을 로 구조를 변화를 좀 시켜야지 우리가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면서 이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그 지원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원. 그렇죠. 네. 그 실제로 농민들한테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수당 주는 거. 농민 수당. 네. 몇 개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도 주면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게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엄지척을 엄지척 올리셨는데요. 자,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자, 소득 유망주. 밭에서 나는 명품. 자, 그죠? 저는 사실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 키워드를 뽑고 싶었는데, 자, 뽑아달라고 택배까지 보내는데 안 뽑으면 좀 그렇겠죠. 네. 자, 택배 발송인 나야 나 하셨는데요. 자, 택배 보내.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지킴이 이다혜 기자입니다. 제가 보낸 택배 잘 받으셨나요? 지금 도착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뭐야? 흙 묻은 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감자예요. 이거 뭐예요? 그게 바로 춘천의 감자빵입니다. 이 원조 감자빵은 감자 모양의 형태가 일단 눈에 띄죠. 이게 진짜 감자고 이게 감자빵입니다. 어머머. 또 보내주셨는데 먹어보라고 보내준 거 맞죠? 네,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그죠? 국장님 벌써 드셨어. 맛있어요. 아니 치즈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감자라면 감자 같기도 하고 빵이면 빵 같기도 한데. 안에 감자 으깬 게 들어간 것 같고 치즈 맛도 나고 이 겉에는 빵 뭐랄까 떡 맛도 나고 빵 맛도 나네요. 우리 이다혜 기자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사와서 먹어봤는데요. 이 겉에는 쫄깃한 스타일의 겉 반죽이 있고 안에는 이제 실제 감자를 이용해서 묵직한 이제 속 반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흙에서 갓 수확한 것처럼 감자 느낌을 내기 위해서 흰 콩가루, 또 검은 깨가루 이런 걸 묻혀서 실제 감자랑 유사하게 만든 모양이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우리 로저 윤 국장님이 콩무동 감자 같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바로 밭에서 캐오는 느낌이에요. 네, 진짜. 하나를 다 먹었어요, 이거. 근데 이게 강원도 어디서 개발을 한 건가 보죠, 이게?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식자재 소비가 줄고 외식이나 급식판로까지 줄면서 농가의 위기가 불어닥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1차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렇게 농가에서도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결합해서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런 좋은 사례가 이 감자빵이어서 이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지난해 춘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이걸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는 수십 년간 춘천에서 이제 감자에 대해서 연구해온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강원도 감자의 가치를 또 알리고 농가 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감자빵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연구원님, 실제 농산물이 가공품으로 변신하면서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특화 장모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의 특화 장목 이걸 활용해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에 참여한 그 농업 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이 4억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전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42%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래요.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이 2차 산업과 연계돼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산업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산업이 가공을 하는 거고요.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도 6이고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도 6이잖아요.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감자빵이 아주 좋은 사례인데 네.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자를 이렇게 가공을 하고 카페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니까 이 카페에 구경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죠. 가서 사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택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문득 우리나라 6차 산업화의 사례나 현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난정 씨, 우리나라의 이런 6차 산업화를 추진한 사례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건 경북 문경의 오미자입니다. 경북 문경은 전국 생산량의 45%를 점유하는 오미자 주산지인데요. 지난해 생산한 오미자가 4,800톤으로 최근 7년 사이에 8배나 늘어났습니다. 보통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 수요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문경 오미자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오미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농가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미자청, 막걸리, 와인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면서 90%가 가공용으로 사용됐는데 가공상품 매출이 450억 원을 기록하며 농가의 소득도 382%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오미자 체험관,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요. 축제를 개최하면서 3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오미자 축제에 8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가공품 판매는 29억 원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데요. 아, 혹시 문경 오미자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전남 장흥군은 헛개나무 재배 면적의 44%를 자랑하는 최대 재배지인데요. 헛개나무 재배 면적을 확대하면서 전문 가공 업체를 유치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헛개의 효용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2012년도 장흥 헛개 산업 육성 사업으로 관련 기업 매출은 50억 원, 또 농가는 16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죠. 헛개나무로 장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약초 재배단지와 헛개나무 숲 등을 연계하는 건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김난영의 친절한 브리핑이었습니다. 6차 산업이 거의 지금 대세인 것 같아요. 예. 이다희 기자님, 지역 내 또 다른 특산물 가공 제품들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강원도 하면 감자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곤드레 같은 산채를 떠올리시는데요. 밥을 짓거나 무쳐 먹는데 다소 진부한 식재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비건 식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태백 지역의 한 업체가 이 비건 만두를 냉동식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요. 또 감자빵처럼 지역 특산물을 식재료로 하면서 그 모양을 딴 빵 종류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한 영월 지역의 사과빵이 아기자기한 모양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정선에 가면 탄광 지역의 특색을 딴 구공탄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석탄 모양의 석탄빵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물론 원료가 석탄은 아니고 오징어 먹물이나 치즈 이런 것들 모양을 냈고요. 지역 여행 때 이 기념품도 되고 또 추억도 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 맛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오늘 맛있는 감자빵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귀한 6차 산업 관련 정보까지 가득 전해준 이다희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특산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역 특산물 가공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강원도 감자빵에 대한 키워드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다희 기자 남편이 영월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월 사과빵을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약간 TMI 뻔했는데 또 TMI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묘한 거 있죠? 네, 그러네요. 영월군 남편 얘기 TMI인데. 어제 감자빵 남은 거 없냐 그러면 누구예요? 이거 택배 보내줘야 되겠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한 우리 전국의 기자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다희 기자 남편한테 칭찬받겠다. 영월의 사과빵. 영월의 사과빵. 진짜 영월의 사과빵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메시지가 왔죠? 오늘 메시지를 보내온 지역 아주 똑똑해진 농업 환경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의 농촌은 잊어라. 우리가 알던 농촌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일몰 전까지 꽉 차 있죠. 1.3배에서 1.5배 정도의 수익을 더 가져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 이게 관건이 될 수뿐이요. 첨단 기술과 만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농업. 특별한 농촌의 오늘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중소농의 도시 김포. 농촌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데요. 벌써 가을 거지를 시작한 김포의 황금 들녘.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엔 고르게 벼가 베입니다. 처음 수확하는 날이죠. 예. 처음 수확하는 날. 올해 들어서요. 예. 쌀 생산에 최적의 땅을 갖춘 김포. 일조 시간이 길어 타 지역보다 결실이 좋다고 하는데요. 콤바인이 빠르게 수확한 벼는 그 자리에서 고르게 베이고 가득 찬 나락은 곡물통에서 분리됩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쌀. 올해 첫 수확인데 뿌듯하시겠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르신? 그냥 뚜농사꾼들이 큰 돈 돕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평범한 농촌의 일상이 최근 6차 산업이라는 이름과 함께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일부러 밥맛이 좋은 거예요. 네, 쌀도 맛있다고도 들었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좋아서 이곳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로컬 푸드 매장인데요. 김포 내 250개 농가의 농산물을 소비자가 더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77년도부터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쌀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떡도 만들고 미숫가루도 만들고 우리가 생산하는 기본 바탕에 자연식품을 가지고 만드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해보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제품은 바로 이게 맥주거든요. 김포 쌀을 이용해서 만든 맥주. 쌀의 고소함과 더불어 시원한 청량감과 목넘김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통 저희 인증식품 받은 것 중에 조청이 있는데요. 조청을 넣어서 저희가 맥주를 만든 거예요. 지금 성수동에 있는 지금 실제 매장에서 거기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맥주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 이상으로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이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지나서 필수적이라고 봐요. 삽질 아무리 잘하는 놈이 포크레인을 가져온 놈하고 경쟁이 되냐고. 이길 수 있는 뭔가 생산하는데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지. 이곳에서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가 된 스마트 농법 진행이 한창인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그 지형 지물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스캔하고 농작물에 대한 생육 상태도 다 스캔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내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요즘 인기 아이돌 못지않게 바쁘다는 이곳. 7월, 8월, 9월이면 엄청나게 많죠. 새벽 6시, 5시 반부터 일몰 전까지 꽉 차 있죠. 차 있어요? 예. 컨테이너 한쪽엔 로봇팔처럼 두 날개를 접은 드론이 줄지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리터 기체입니다. 16 드론이라고? 농업용 드론이죠. 가격적으로는 2천만 원에서 2,500 전후 이제 제초제 처음에 비료 이삭이 피기 시작하면 이삭 그름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제를 해야 되겠죠. 농업의 한 반 정도는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스마트 농법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드론. 논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날개와 방향을 체크하고요.
눌러주세요. 상공으로 이륙. 눈으로 봐도 이렇게 넓은데 저 작은 드론 하나가 가능할까요? 시간적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0평에서 4,500평까지는 26m 기차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5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드론 한 대로 5분 만에 작업 완료. 김포는 2019년부터 친환경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 드론 이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방제단이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쌀 생산 단지를 선정해 드론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드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유, 여기 숨이 차올라와요. 키 높이까지 오니까 이 벼가 그냥 한번 100m 나가려면 숨이 차올라요. 그래요? 엄청 고마워하죠. 농민분들이 커피거리 오시고 옆에 논하고 있으면은 그 옆에서 손으로 뿌리시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이것도 해달라고. 예, 같이 해달라고. 보다 편리한 농촌을 만들어준 스마트 농법. 지역에 내려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가 정년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했어. 그다음에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습니다. 하성면에서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치는 손놀림이 썩 익숙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든가 뭐 이런 이 시간 날 때마다 농사 관련 어떤 SNS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이제 발출하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공부는 필수. 자주 봐요. 요것도 이제 스마트 농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AI가 적용된 이야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논밭을 가는 경운기부터 콤바인까지 첨단화돼가는 농촌.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변화지만 당장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농업에 투자하는 지방자치제의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1차 산업이 먹거리 산업이 농업은 그때는 엄청난 식량 경쟁이 오지 않겠는가. 1992년 24명의 농민을 필두로 만들어진 김포쌀 연구회.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많이 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언가를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해서 그것을 시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 농법은 농촌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간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농산물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은 항상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진화돼야 된다는 것. 구상을 한 거를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더 젊은 친구들을 영입해서 할 수 있고 3D 업종이 아니겠죠. 이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기다가 접목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남들과는 다른 노하우로 오늘도 스마트 농법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으로 만들어갈 농촌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야, 진짜 바로 박수가 나오네요. 아주 똑똑하면서도 개성 넘치게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김포쌀의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식용 곤충을 하고 싶었는데 저거 드론을 또 하고 싶어요. 삽질하다가 다 집어 던지고 저걸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10분의 1밖에 노동력이 안 맞습니다. 되니까 농민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네. 효율성이 높아지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농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니고 농업이 미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 그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하나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자를 향해서 연론인. 연론인. 저널 테이너. 파머가 그냥 파머가 아니고 테크
테크파머. 테크파머. 뭔가 이런 신조어를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이죠. 모두 힘들어서 피하는 직업군이 아니라 정말 자연 속에서 기계로 첨단화된 저런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직업인.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창농, 창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네. 테크노춤이 아니라 테크. 자,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 2. 오늘은 정보 격차의 현실과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윤경미 국장님,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아는 게 힘. 아는 형님이 아니고 아는 게 힘. 왜냐하면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 농촌이 내 희망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게 힘.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저는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령화된 농민들이라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앱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용자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많은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스마트 기기 바우처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비대면 수업 이런 거 농촌에서 많이 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요. 농촌에 학령기 아동이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구입을 할 때 조금 일정 비용을 부담을 좀 정부에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서 워케이션이라는 것, 또 혹은 위성사무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그런 저개발 지역이라도 거기서 정보통신 환경만 구축이 된다면 그야말로 젊은 청년들이 계곡물에 발 담그고 컴퓨터 펴놓고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모습 아름답잖아요. 네.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일가, 여가, 삶 이런 것들이 좀 도시나 농촌 어디나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균등하게? 네. 좋습니다. 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관광국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약속!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은 가족들, 여기 주목.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자기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대요. 일정은 10월 13일과 14일 오후에 진행되고 한 회차당 선착순 대여섯 가족만 참여 가능하다는 사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고려청자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10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중요한 참가비는 얼마? 무료라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러 고고고!